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포항시청과 아파트 관리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하면서 침수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포항시청을 나섭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시청 6개 부서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아파트 관리업체 등의 수사관 36명을 보내 약 5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료 어떤 거 갖고 하셨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로 수색하시는 거예요? 앞서 지난달 6일 태풍 흰남노 상륙 당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아파트 3곳에서 주민 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냉천의 범람 원인에 대해 포항시의 냉천 정비 사업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관 4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제기된 의혹들을 포함해 지하 주차장 참사 원인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냉천 정비 사업 관련 자료와 태풍 대응 매뉴얼,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대표님실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9시 반경. 또 사고 직후 포항시와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 후판 공장 전기실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기 설비 복구 공사 중 일어난 불꽃에 다리와 목 등에 1,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에 보고했으며 남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피해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입은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또 언제쯤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위기에 내몰린 협력 업체들도 포스코의 정상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제 최정호 회장의 국감 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포항제철소의 정상화 시점인데요. 3개월이면 가능하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정우 회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철강 수급이 정상화되는 시기는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회사에 재고하고 또 수출 물량을 대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광양제철소 정산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고객들한테 철강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언뜻 12월까지는 포항제철소가 정상화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오롯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2월까지 지금 현재 18개 공장 중에 14개를 정상 가동함으로써 국내 철강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상 가동. 즉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아변라인 등은 언제 복구될 수 있을지 포스코 회장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아직은 추산조차 어렵습니다. 최 회장은 2조 400억 원이라고 발표한 액수는 생산 차질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집계한 것이고 전체 복구 비용은 아직 추정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정이 좀 어렵다. 12월 달 가동되는 시점에 전체 복구 비용이 다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계들이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고 외부에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추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철소 조업이 차질을 빚다 보니 원료 공급사에 대한 발주는 대부분 중단됐고 우선 먼저 해외 원료 공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 항력을 선언해서 약 한 1조 원에 가까운 원료 계약을 취소하든지 이월했고 국내 스크랩을 비롯한 국내 공급사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영향을 1, 2, 3차 협력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이것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 회장의 국감 발언을 분석해보면 포항제철소 침수로 인한 포항의 경제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골프에다 미술 전시회 관람 등 부적절한 처신까지 불거지면서 최정우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태풍 흰남노로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 철강산업단지 297곳 중 104곳이 피해를 받고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달 중으로 지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수소 제거기 화재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수소 제거기는 국내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설치된 부품인데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험 설비 내부에 불꽃이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불이 타오릅니다. 지난 3월 원자력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증을 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해 전선 등 일부 장비가 불타버린 겁니다. 국감 첫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수소 제거기가 수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불이 납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성이 최고로 강조되는 신규 원전에도 이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수소 제거기가 설치된 울진의 신한울 1호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한수원은 이를 사실상 무시하고 시험 운전에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화재 영상 원본을 공개하고 국내에 설치된 수소 제거기 700여 개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꽃이 튄다는 것은 수소 폭발을 촉발시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인 현장의 사고 조건을 더더욱이 악화시키는 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양 의원은 원전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원전의 안전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수소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의 또 그 킨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절대로 신뢰하고 그 판단에 저희가 따릅니다. 대신 저희가 저희만 그 규제 기한을 맡겨두는 게 아니고 한수원 통해서 저희가 계속 접촉하면서 정보를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을 보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10배나 많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동향입니다. 우리만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자연재난 복구 비용의 대부분이 이재민을 위한 지원보다는 공공시설 복구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국감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 복구비로는 각각 645억 원과 58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원된 총 복구 비용의 4% 수준으로 예산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에 쓰이면서 실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항만 7곳이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위험 저감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릉 사동항과 울진 후포항, 울산항 등 7개 항만이 재해 초위험군 5등급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릉 사동항은 안전난간 1,344m 가운데 66%인 887m가 손상됐고 인명구조함과 구명 사다리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도 20도 선에 머물며 종일 선선했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무척 쌀쌀하셨죠? 본격적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도 경주가 20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서늘하고 수분한 동풍이 불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북 동해안에도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0mm, 포항과 경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8도,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20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3월 대형 산불에도 피해를 면한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종자가 영구 보존됩니다. 문화재청은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 있는 처진소나무 종자를 수집해 종자 저장시설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시드 볼트 센터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는 나이가 약 350년 정도로 추정되며 보존 가치가 높고 희귀한 나무로 여겨져 199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화진 도구 해수욕장 일원에 계량조개 1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계량조개는 1에서 2cm의 어린 조개로 경북수산자원연구원에서 모패를 체란해 인공 부화시킨 뒤 5달 동안 수조에서 키웠습니다. 계량조개는 노랑조개 또는 명주조개로 불리며 맛이 좋아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다문화 2회 사진전이 오늘부터 31일까지 경주 엑스포 경주타워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진전은 해외 봉사활동 소개와 공적 개발 원조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고 봉사활동 현지 모습 등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또 윤석중 전 대구대학교 겸임교수의 구룡포항 이야기 사진전이 갤러리 포항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윤 교수는 1990년대부터 포항 구룡포항과 어촌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담아왔으며 오는 7일 오후 3시에는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됩니다. 포항시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관내 숙박업소의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손님을 가장해 서비스 상태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 숙박업소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숙박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암행 평가 결과 포항 지역 숙박업소는 시설과 청소 상태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첫인사와 끝인사 등 고객 응대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친절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